저는 아레산드라입니다. 저는 세바스티안입니다. 이 고양이는 렌조이고 QCAT 팟캐스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 혁신 스마트 시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렌조는 블록체인과 거시경제학의 저명한 분석가로 기술 품질에 대한 집중과 인공지능, DePIN, RWA, 모듈화 및 블록체인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같은 신흥 트렌드에 대한 관심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다양한 행사에서 연사로 참여하며 커뮤니티 내 지식의 개발과 전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인 어로피로토코로 스크립토는 틱톡에서 120,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는 기술과 금융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이번 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렌조 또는 엘 피로토콜로 크립토와 함께 암호화폐에서의 금융교육, 특히 투자자 심리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 연구, 예시, 그리고 학습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QCAT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더 쉽게 설명하려는 이런 공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황소시장 시작을 활용하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심리적 편향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포모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FUD 두려움, 불확실성, 의구심에 대한 모든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OMO와 FUD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FOMO는 가격 상승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에서 20으로 그리고 30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무언가가 오르고 있으니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추측하게 되고 그 상승을 놓치고 싶지 않게 됩니다. FUD는 반대입니다. 가격이 30에서 20으로 그리고 10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영원히 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되어 구매한 후에도 떨어질까 두려워서 시장에 진입하지 않게 됩니다. 손실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이제 이에 맞서기 위한 심리적 트릭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누구도 최저점에서 구매하지 않으며 누구도 최고점에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수년간 이 업계에 있었던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이 있고 또 다른 투자자는 짐 사이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키스의 보컬리스트와 매우 비슷하지만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은 30년 이상 투자해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10년이나 20년이 아니라요. 그들 중 누구도 최고점에서 팔거나 최저점에서 사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그 시간 동안 모든 변동성을 경험해 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머그잔은 $20이고 이 의자는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서비스나 제품을 얻기 위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금융시장에 진입할 때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은 $100,000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살 때 물리적인 무언가를 받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경우에 찾고 있는 것은 수익성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제품은 무엇인가요? 수익성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라면 그럼 그 수익성을 얻기 위한 가격표는 무엇인가요? $100,000인가요? 아니요, 가격표는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불확실성, 후회, 두려움으로 대가를 치를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일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가격을 인식하게 되면 결국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제품입니다. FOMO와 FUD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심리 안에서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나 가장 큰 투자자들의 결정에 의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들이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고 언제 하는지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죠. 이와 관련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플루언서는 그들의 활동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름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금융세계의 주제로 가져가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용자로서 누구를 따라야 할지 필터링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책을 구매할 때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을 읽어볼 것입니다. 또는 과정을 듣거나 학위에 등록하고 싶을 때 어떤 대학이나 누가 그 과목을 가르칠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사용자가 요약된 정보를 얻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팔로우하는 이유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전 작업을 모두 살펴보거나 최소한 다른 사람이 그들을 추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플루언서나 콘텐츠 제작자를 매력적이거나 화려해서 또는 그들이 충격적인 것을 보여서 팔로우한다면 미디어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황색 언론이 오랫동안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더 경고적이고 화려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주목을 끌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책임은 인플루언서에게 있지만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사용자도 이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융시장, 주식, 암호화폐, 금, 은과 같은 원자재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대중을 다양한 규모로 설득하는지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80년대와는 달리 누구나 금융시장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봅시다. 과거에는 중개인이 최소 금액을 정해주곤 했죠. 지금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그니토, 맞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주식도 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저도 경제학자가 아니고 직업은 관리자로 나머지 모든 것은 수년간 경험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사업을 시작했거나 자본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다각화를 원하고 투자를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투자 세계의 대다수는 경제학자나 금융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중의 움직임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929년이었던 20년대 위기에 매우 흥미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큰 폭락이 있었을 때 록펠러는 구두를 닦아주는 구두장이가 구두를 비방하지 않고 주식을 사라고 권하면 모든 것을 팔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이미 당신에게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포모 문제가 이미 너무 퍼져서 실제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떠나고 있고 이미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시장에서 한 사람이 얻으면 다른 사람은 잃습니다. 금융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돈은 순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는 합법적 방법이고 감옥에 가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투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제학이나 금융과 관련된 경력이나 배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팁은 무엇이며 그들이 감정을 더 잘 관리하고 무엇에 투자할지, 무엇에 투자하지 않을지, 어떻게 투자할지를 더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세계에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DCA 달러 비용 평균화라는 약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략이 말하는 것은 만약 당신이 $1000가 있다면 그 $1000를 한 번에 모두 사용해 구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최고점에서 구매하고 있는지 최저점에서 구매하고 있는지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투자인데 카지노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100씩 10번에 걸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요일이라고 생각하고 $100를 구매합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트너십,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합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당신은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줄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각 투자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각자는 위험, 재정적 위험에 대해 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사람, 평균적인 사람, 돈을 떼어놓는데 기꺼운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 이 돈이 오르든 내리든 아니면 그냥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요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볼 때 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고 손이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사세요.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사도의 당신 자본의 일부만 사세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프로젝트에 확신이 있다면 조금 더 사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것은 더 낮은 가격으로 진입 가격을 평균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가 성장할 때 당신이 성장 여력과 수익성이 증가합니다. DCA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더 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진입 가격이 높아져 당신의 이익 마진이 줄어듭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본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돈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해 맞지? 기다려야 하며 가격이 떨어지면 좋아요. 그때 당신의 포지션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내가 결심했다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직접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로 당신이 자신의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공부하고 기다리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인내는 금융시장에서 정말로 매우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에서 얻는 1달러는 일상적으로 일하면서 얻는 1달러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왜곡해서 나는 여기서 5분 만에 $100를 벌었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하루 일하면서 벌 수 있는 $100보다 덜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세요. 자, 이제 당신이 프로젝트에 대해 스스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프로젝트와 암호화폐 때문에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밈코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제 트럼프 코인도 보게 되면 이게 정치적인 건가? 아닌 건가? 이게 밈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그리고 어떤 거래소 플랫폼에 가면 끝이 없는 수의 코인과 프로젝트가 보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질문 중 하나는 하룻밤 사이에 인기가 폭발하는 이러한 인기 있는 통화에서 어떤 결함을 보시나요? 그들은 어떤 한계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은 가장 큰 프로젝트이자 개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며 모든 것이 그 위에 구축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휴대폰과 같고 그 위에 구축되는 각 프로젝트는 왓츠앱, 페이스북, 틱톡, 지메일,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에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구축될수록 이 휴대폰은 더 큰 생태계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더 가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블록체인의 프로젝트가 많을수록 생태계가 커지고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며 그 암호화폐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이제 회사나 프로젝트 또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위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이 표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복잡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의 블록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준이 필요하며 현재 산업에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보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 가장 폭넓은 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위에 구축하면 그 레이어 2에서도 구축할 수 있고 같은 개발 형식을 채택한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솔라나처럼 다른 구축 표준을 가진 다른 블록체인도 보게 되는데 이건 더 비쌉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환성 문제 같은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를 들어 트럼프와 그의 아내 멜라니아와 관련된
밈코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 발언에 대한 밈코인이 출시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 아마도 다른 슈퍼스타들에 대한 것도 출시될 수 있겠죠? 누가 알겠어요? 아마 미스터 비스트, 로간 폴 또는 미국의 다른 유명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밈코인은 밈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것을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머그컵이나 팟캐스트도 디지털화할 수 있죠. 밈도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밈을 전달하고 당신이 웃는 대신 저는 개 로고가 있는 코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웃기네. 많은 진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코인은 가치가 없지만 웃기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밈에 반응하듯이 결국에는 구매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과학적 연구가 매우 재미있는 밈보다 영향력이 적습니다. 투자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많은 기본 요소를 가진 프로젝트가 밈코인보다 느린 속도로 성장하는데 후자는 더 재미있고 매우 바이럴하며 그리고 그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커뮤니티 코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집단의 퇴화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트럼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절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지지한 모두입니다. 그 절반 중에서 그는 열렬한 팬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통화를 도입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매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면 다른 사람들도 끌려갑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자체 인터넷 인프라와 네이티브 블록체인을 가진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상 QC8은 웹체인이라는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OTOCN 운영 기술 운영 중심 네트워크이라는 자체 데이터 인프라의 네이티브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시간 프로토콜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효율성, 확장 가능한 운영, 모든 것이 매우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미션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암호화폐의 독특한 기술로 다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흥미로운 점은 일부 통화가 다른 통화보다 가치를 가지게 하는 요소가 바로 자체 블록체인을 갖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웹3 세계에서는 통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큰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이며 기본적으로 특정 공급량의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밈코인이 그 명확한 예입니다. 트럼프 밈코인은 토큰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블록체인, 예를 들어 솔라나와 같은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그 위에 구축되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가 사실상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공식 통화이거나 원조 통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노드에 보상을 주거나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나 작업을 수행할 때 수수료 또는 커미션을 기본적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특정 용도로 태어났고 그들의 생태계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용도가 때때로 추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토큰보다 암호화폐에 더 많은 중요성을 사실상 부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맞아요. 사실 QC8은 나노초 단위로 거래를 수행하는 암호화폐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동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 자, 당신이 금융교육과 투자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투자자로서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정보를 얻어가던 시절부터 그리고 이 세계에서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통해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었나요? 무엇을 배웠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술 회사의 주식 시장처럼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황야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규칙이 많지 않았고 지금은 조금 더 규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극도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변동성이 있어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자본이 2배, 3배, 5배로 늘어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익을 실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달러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세요. 탐욕을 부리지 말고 마지막 이익의 달러를 챙기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즉 자본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순간에 그것을 고수하기로 결정하면 나중에 하락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이클로 작동하며 당신의 통화나 프로젝트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체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넌 동전이 떨어지니까 쓰레기라고.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높았던 것을 보고 나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후회가 생기고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익을 실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나는 $1의 이익을 위해 내 잠의 한순간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목표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매도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기회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20대, 30대, 40대일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1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주일, 1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을 10년의 시간 동안 이루려고 할까요? 그러니 결정을 내릴 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맞아요. 매우 신중하고 느린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렌조, 여기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